페이지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지금 드린 시험지는 10월 달에 나온 시험지예요, 선생님. 10월 A형입니다. 네. 오늘 한글, 내일 엑셀. 선생님 오늘 저희 1시간 더 하시는 거 아시죠? 너무 즐겁네. 자, 위에 상단의 메뉴 보기에 가서 통맞춤 눌러줄게요. 작업을 가까이서 안 보고 멀리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럴 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이 다음처럼 가까이서 보인다면 키보드에서 F7 눌러가지고 답안 작성 요령부터 할게요. F7 눌러주셨나요? 다음에 위쪽에 10mm, 아래쪽에 10mm, 왼쪽에 11mm, 오른쪽에 11mm, 머릿말에 10mm, 꼬릿말에 10mm 해줄게요. 세로 방향은 다 10mm고 가로 방향은 다 11m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보는 별도로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살짝. 그 다음에 1점 쓰고 엔터 5번. 그리고 Alt, Shift, 엔터하고 페이지 추가. 3점 쓰고 엔터 5번. 4점 쓰고 엔터 2번. 그 다음에 Alt, Shift, 엔터해서 페이지 추가 해줄게요. 1점 쓰고 엔터 5번, 2점 쓰고 엔터 2번, Alt, Shift, 엔터 4페이지 추가, 3점 쓰고 엔터 5번, 4점 쓰고 엔터 2번, Alt, Shift, 엔터에서 페이지 추가. 그래서 왼쪽 하단에 상황선에 봤을 때 1/1쪽이라고 나오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순서는 1번은 제일 나중에 2번부터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처럼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전에 선생님 제가 깜빡했어. 오늘 전송하는 거 배우기로 했죠. 완전 깜빡했어. 죄송해요. 자, 오른쪽 위에 최소화 눌러서 내려줄게요. 일단 이런 깜빡깜빡 해보스. 최소화 눌러서 내렸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바탕화면에서 온라인 답안 시스템 연습용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누가 버렸어? 선생님 요창 뜨신 분들은 클릭해 주세요. 화면에다가.
자, 그 다음에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창이 좀 바뀌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연습용 수험자 성명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본인 성함 써줍니다. 자, 과목은 한 컴 한글이면 돼요. 과목은 한 컴 한글, 연습용 수험자 성명에다가 본인 성함, 그리고 아래에 선택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다 수험자 번호를 써줄 거예요. 수험자 번호는 2024-1105 이렇게 써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확인 눌러주세요. 자, 2016 버전 선택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요 화면 있죠? 시험장에 가시면 이 화면이 보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에 지금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건 다 선생님들이 안 하고 감독관이 하는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시험장에 가면 좌석에 수험 번호와 성함과 그리고 좌석 번호가 찍혀져 있고요. 과목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떠 있는 거를 기준으로 거기 앉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 화면에 답안 전송이라는 창이 하나 떴죠. 자, 실제로는 지금 이 화면이 바로 뜨는 건 아니고, 그 감독관이 시험 시작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거기 감독관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제 일괄적으로 학생분들 화면이 다음처럼 바뀌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오른쪽에 답안 전송 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확인 눌러놓고 기다리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수험자는 어때야 되고, 그런 것들 이제 테스트 하는 거 나오고, 이 정도. 화면이 블락이 긁혀 있어서 막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독관이 승인해야 이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전에는 뭔가를 할 수 없게 아예 마우스가 눌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처럼 하면 되어 있으시죠? 그러면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우리 한글 켜놨잖아요. 작업 표시줄에 한글 켜놓은 거 요거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열었나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파일 눌러주시고 위에서 저장하기.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 그 다음 파일의 이름을 2024-1105 빼기 본인 성함 써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저장 눌러주세요. 그럼 작업 표시줄에 2024-1105 빼기 본인 성함 써져 있고 .hwp 하고 써져 있죠? 만약에 선생님 여기 hwp가 아니고 hwpx 써져 있으시면 감독관 부르세요. PX요? px. 네. 자, 그 다음에 맨 뒤에 ITQ 써져 있죠?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이거 답안 전송 창이 있어요. 있으시죠? 요거 클릭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한 후에 전송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런가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파일 목록에 2024-1105가 존재가 있음이라고 떠야 돼요. 만약에 여기 없음이라고 떠 있다면 내가 저장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테스트해야 돼요? 그 감독관이 다 얘기할 거예요. 테스트를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싸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전송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답안 파일을 전송을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뜨죠. 자, 여기서 확인 눌러주고 닫기 눌러주세요. 저는 파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세요. 자, 여기에 없음이라고 뜨면 저장을 잘못한 거예요. 띄어쓰기 하지 말고. 다시 2024 110. 라까지만 써줘. 스베틀라 나 아나 저장. 여기는 라나라고 썼는데 아까 스베틀라까지만 쓰셨다고. 아 자, 답안 전송 누르고 확인 누르고 답안 전송 누르고 앞에 보세요. 닫기를 눌렀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한 문제 풀 때마다 답안 전송을 다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저장하고 전송하는 이유가 이게 중간에 선생님 오류가 나서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마지막 전송한 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전송을 하지 않았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30분 안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한 문제 풀 때마다 저장하고 전송하고 저장하고 전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2번 아래다가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떠있는 창은 자동으로 내려가고요. 여기 문제 풀 수 있게 커서가 생겨요. 됐나요? 자, 연습해보지 마세요 아직. 자, 아래쪽에 2번 아래다가 클릭하셨으면 위에 메뉴 입력, 표 그림 눌러주시고 줄수 몇 줄에 몇 칸이에요? 5줄에 6칸 해서 만들게 합니다. 일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줄수 5줄이 6칸은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자, 내용 다 쓰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아래쪽에 평균값이 들어가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 조건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전체를 블럭을 잡아줄게요. 표 전체를 블럭을 잡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을 보니까 표 전체에 표 캡션 굴림에 10포인트 넣어달래요. 그래서 위에 상단의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을 굴림에 10포인트 넣어줍니다. 근데 이때 굴림을 썼을 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왼쪽에 모든 글꼴 먼저 클릭. 모든 글꼴 클릭하고 10포인트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 보면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위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오른쪽 정렬 눌러줄게요. 함초령 같은 옆에 화살표 왼쪽에 모든 글꼴 굴림 찾아서 쓰던가 하든가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노란색으로 채워줄 겁니다. 색깔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은 이게 시험지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회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9분부터 407.6까지 블럭을 잡아주시고 위에 보면 메뉴 표가 생겨요. 여기에서 채우기색, 셀 배경색 이용해서 면색을 노랑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에다가 평균 두 자리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 위에 국가별 주요 온실가스 농도 단위, 그게 이제 캡션이거든요. 그래서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위에 메뉴표 앞에서 두 번째에 캡션이라고 있습니다. 가1 써져 있는 거. 이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고 위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 위에 표 1이라고 생겨요. 요거를 블럭을 잡아주시고 국가별 주요 지역 온실가스 농도 아니 땡땡 ppm 쓰셔야 돼요.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 메뉴표, 캡션 오른쪽에 화살표 위 누르고 표1 블럭 그 다음에 이거 쓰시면 돼요.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예요. 스베틀라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입력하신 거 블럭 잡아주세요. 블럭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을 1번에 나와 있는 글꼴 굴림에 10포인트 넣어줍니다. 했나요? 자, 정렬은 오른쪽 정렬까지 넣어줄게요. 자, 그럼 캡션 넣었어요. 4번 조건의 캡션. 이제 아래쪽에 비어있는 칸에다가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넣어줄 거예요. 앞면도에 426.4부터 16년도에 407.6까지 그리고 마지막 요 아래 칸까지 블럭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았나요? 자, 그리고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블록 계산 시 블록 평균을 눌러주세요. 했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블록 계산 시 소수점 두저지까지 들어가서 평균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5번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표 전체를 블럭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세마다 적용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에서 이중실선 클릭하고 바깥쪽 눌러줄게요. 테두리에서 이중실선 클릭하고 바깥쪽 눌러줄게요. 하셨나요? 자, 그리고 설정. 자, 그리고 위에 첫 줄만 블럭 잡고 똑같이 표 셀 테두리 배경에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오른쪽으로 각셀마다 적용 뜨거든요. 각셀마다 적용 클릭. 그 다음에 이중실선 클릭하고 바깥쪽 그리고 설정. 구분부터 평균까지 블럭 잡고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클릭하고 각셀마다 적용 클릭하고 설정 눌러줍니다. 이중실선 클릭하고 바깥쪽 클릭하고 설정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칸에 X자로 테두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칸에다가 블럭을 풀고 클릭해 주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위에 메뉴표에서 여기 셀 테두리 글씨 눌러주고 대각선 아래 셀 테두리 글씨 눌러주고 대각선 위 눌러주시면 X자로 테두리가 찾습니다. 셀 테두리 글씨 눌러주고 대각선 아래 셀 테두리 글씨 눌러주고 대각선 위. 됐나요? 자, 이제 차트 해볼게요. 9분부터 407.6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잡았나요? 컴포즈군요. 자,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가지고 항상 차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다음처럼 블럭을 잡고 위에 상단의 메뉴표에서 선생님 메뉴를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메뉴표에서 앞에서 세 번째 차트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차트가 생겨요. 자, 이게 메뉴가 표가 선택이 꼭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입력에도 같은 자리에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차트가 행 1, 2, 3, 4가 나온다? 잘못된 거예요. 블럭 안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차트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 맨 끝에 보라색으로 차트 메뉴가 눌려 있어요. 자, 그리고 글자처럼 지금 오른쪽 끝에 체크합니다. 그러면 얘가 순서가 바뀌어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늘려주세요. 됐나요? 자, 이제 차트 마법사를 이용해서 차트의 모양을 다음 출력 형태와 똑같이 변동할 거예요. 마우스를 여기 차트 영역인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다 대고 더블 클릭해 줄게요. 했어요? 자, 그러면 크기 조절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여기 비어있는 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아래에서 두 번째 차트 마법사를 클릭해 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 이 차트를 행별로 만들 건지 열별로 만들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 완성작에 보면 가로축에 있는 게 안면도 하와이 북해도기 때문에 방향을 열로 바꿔줍니다. 그래야 안면도 하와이 북해도로 가로축에 들어오니까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차트 제목에 국가별 주요 네. 잘했어요. 마법사 와이파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없던 차트 제목이 생겼고요. 없던 왼쪽에 축 제목이 생기셨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출력 형태대로 모양을 차근차근 바꿔주면 됩니다. 자, 문제에 보면은 저희 지금 2번 조건까지 끝난 상태고요. 3번 조건에 들어가면 되는데 3번 조건의 지문이 두 줄이에요. 하나는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속성 채우기 하얀 테두리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또 하나는 요 대가로 안에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배경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요 대가로 안에 있는 거. 요거가 저희 2016 버전의 지문입니다. 그럼 그 위가 21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차트 제목 국가별 주요 온실가스 농도 이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배경부터 선 모양 종류를 뭘로 하래요? 한 줄로. 그림자는 2포인트 바꿔줍니다. 그림자 클릭하고 2포인트예요. 굵기는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스베틀라 선생님 굵기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색깔은? 건들면 안 돼요. 항상 여기서 하는 실수가 뭐냐면 굵기를 2포인트 넣는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림자 2포인트인데. 자, 그 다음에 위에 글자 탭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서 글꼴 뭘로 바꿔주래요? 문제 도둠. 그렇죠. 자, 글자 크기 몇 포인트? 12포인트. 그 다음에 진하게 굵게 진하게 같은 말 넣어줄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위치 있죠? 여기 위치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에 요거 위를 선택해 주세요. 되어 있으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정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4번 제목 위에 전체 글꼴 도둠의 보통의 10포인트 해달래요. 자, 4가지입니다. 요거는 여기 세로축 제목, 그 다음에 세로값축, 가로값축, 범례 이렇게 4개에 대한 글꼴을 다음 도둠 보통 10포인트로 바꿔달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 세로축 제목에다가 더블 클릭. 그러면 축 제목 모양이라는 창이 떠요.
떠야 되는 창에 이름을 조금 외워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제목 모양 떴나요? 자, 그 다음에 글씨가 저희 세로로 써져 있죠. 근데 이게 가로로 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자 방향에 가로로로 선택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글꼴 뭘로 바꿔주래요? 도듬에 10포인트. 도듬 찾아서 클릭하고 10포인트 넣어줍니다. 자, 요거 배경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른쪽에 살짝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 축 제목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고요. 요 세로 축 제목이 아니고 세로 축의 이름은 축 이름표 모양이라는 창이 떠야 됩니다. 떠 있나요? 그 다음에 위에 글자 탭 클릭하고 글꼴 뭘로 바꿔줘요? 도듬에 10포인트. 그리고 글자 방향은 가로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설정. 됐나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가로축 이름표, 가로축 글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 간혹 하다가 제가 가로축에 더블 클릭하세요 라고 할 때 요런 데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런 데다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한글이 써져 있는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글자 탭 클릭하고 글꼴 도듬에 10포인트 넣어주고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례 부분 글자에다 역시 대고 더블 클릭해 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없지만 출력 형태를 보면 바깥쪽에 테두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 선 모양 종류 없음을 한 줄로로 바꿔주세요.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위에 글자 탭 클릭하고 글꼴 뭘로 바꿔주래요? 도듬에 10포인트 바꿔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위치 탭 클릭하시고 얘가 위치가 오른쪽 가운데인지 확인하세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살짝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4번 조건까지는 끝난 거예요. 5번 축 제목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그림자를 보면 지금 출력 형태와 저희께 다르죠, 살짝. 요거는 윈도우 16과 20 버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숫자 부분 뭐가 달라요, 선생님? 달라요. 여기 글꼴 조정돼 있는데 기울임 눌러놔서 그래요, 선생님. 기울임을 눌러놨네요. 실수로 누르셨나봐요. 지금 어디 설명했더라? 지금 여기 그림자가 출력 형태와 좀 다르잖아요. 버전 차이에요, 버전 차이. 그래서 우리는 요 모양이 맞습니다. 눈에 조금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출력 형태 또 다른 점이 여기 숫자 부분이죠. 세로축. 세로축에 보면 저희는 0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문제에서는 400부터 최소값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 있죠. 요 눈금선.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럼 축 모양이라는 창이 하나 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비례 탭 클릭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꾸밈에 체크 풀어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값에다가 400을, 최대값에는 얼마 넣었어요? 430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눈권선을 제외하고 큰 눈권선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0을 제외하고 맨 마지막 거 제외하고 몇 개인지 세주시면 되거든요.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3 써줄게요. 했나요? 그리고 설정. 그러면 다음과 같이 400에서 시작해서 3개의 눈금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시면 출력 형태 동일하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가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이 나 있는데 이것도 넣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넣으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게 2020 버전에는 요게 사이에 선이 들어가고요. 보면 거기 출력 형태 들어있잖아요. 넣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마치 첨단일자 구분 쉼표가 없는 숫자가 나와서 망장이지 2020 버전에 첨단일자 구분 쉼표를 넣어주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축에 2100 콤마가 찍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한글 2016은 그게 없어요. 그거 못 넣으니까 시험 문제에 실제로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클릭까지 마무리. 이거 꼭 마무리를 쳐주셔야 됩니다. 했나요? 그럼 저희 지금 2번 문제 다 푼 거죠? 파일 누르고 저장하기 눌러줄게요. 했어요? 자, 그럼 아무것도 안 뜨죠? 아까 저장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답안 전송 클릭하시고 됐나요? 오른쪽에 답안 전송 클릭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라고 뜨죠? 아래쪽에 확인. 그러면 여기 존재 있음 나오죠? 답안 전송 또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 문제 끝나면 저장하고 전송하고. 세이브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이렇게 또 수정할 수 있으면 다시 또 전송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마지막에 전송한 걸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저장하고 전송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장한 걸로 채점을 해요. 자, 전송한 걸로. 자, 그리고 지금 답안 전송을 한번 더 눌러볼 거거든요. 네, 답안 전송 한번 더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전 파일 용량과 동일함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같은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또 전송을 했기 때문이에요. 용량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뜨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뜨는 경우에는 그냥 전송 누르시고 확인 누르고 닫기 누르고 또 풀고 다시 전송하시면 돼요. 저거 뜨더라도 그냥 계속 전송하시라는 얘기예요. 저장하고 전송하고 계속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네.